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에게는 그 최저임금 올려주지 말자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국내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왜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이 저임금 노동자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저임금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또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차별을 처리하죠. 왜? 우리나라가 이미 차별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들도 다른 나라 노동자 그러는데 너들도 임금 차별한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선택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 거기까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것도 같은 논리죠.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 나라가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외국인들을 좀 차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참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하여튼 그런 걸 당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악덕업자들은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막 실컷 몇 년 부려먹고 월급 한 푼 안 주고 비자 기간 만기되니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하는 그런 악덕업자들까지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 일단 그것도 반드시 꼭 자유로운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임금을 더 낮게 주고 이러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송인강은 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근로라는 말과 노동이란 말을 이제 혼동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근로라는 말은 노동이란 말을 좀 순화시켜서 박정희 시대 때 노동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란 말로 대체를 했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장시간 노동이 현시 선호의 선택이다라고 이제 송인강은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시 선호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현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현시 선호 그러면 뭐가 좀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더 자기가 유리한 쪽을 그죠? 택하는 그런 자유의사에 의한 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마치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해서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동하는 거라는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미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생계비를 조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최저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런 쪽으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사람들인데 그걸 마치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은 기본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 때문에 이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몰리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생계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송인강의 주장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사실 미국의 서비스 요금이 낮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이 낮죠. 서비스 요금이 낮으니까 돈을 좀 벌면은 그 대가로 받는 그 돈, 근로의 대가죠. 그거 상대적으로 더 쓰임새가 많죠.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매력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보다는 세금이 좀 낮아요. 세율이 낮아요. 유럽은 복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세율을 많이 높게 매깁니다. 근데 미국은 복지가 낮아요. 그 복지를 덜하니까 세금을 덜 걷어도 되는 거죠.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기업이나 부자한테 유리한 거죠. 하여튼 미국은 그 낮은 인건비로 서비스 요금이 낮아서 조금만 일을 해서 버는 돈의 쓰임새가 구매력이 높아요. 거기다 세금도 낮아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선호한다 라고 성행강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장시간 근로를 한다, 이거는 현실 선호다, 그죠? 선호해서 하는 거다, 선택이다, 이거죠. 자유로운 선택이다. 왜 이게 자유로운 선택이 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가가 싸다, 이거죠. 물가 싼 이유는 설명했죠. 이민자와 낮은 임금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는 돈을 벌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요. 구매력 높다는 거 앞에 또 설명했죠. 거기다 세금도 낮아요. 그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요. 자, 여기까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주장이 많이 들어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선호한다. 탓할 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죠. 그럼 문제될 게 과연 없습니까? 이 낮은 인건비, 그로 인해서 생계 유지 위해서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는 그런 측면 생각하면 이건 말이 어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송행강의 이러한 주장, 이런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맞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서 그런 장시간 그 근로에 내몰리는 사람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주장,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본인의 그 견해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그 입장을 택한다면 왜 그런 입장을 택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논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걸 뒷받침하는 정확한 근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송행강과 같은 이 대기업 재벌 산하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논리가 타당한가? 그들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그 사람들 주장을 우리가 동조하면 되죠. 근데 그게 타당하지 못할 때는 더 정확한 주장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따라서 현실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성인강이 또 예를 드는 게, 미국은 고용 보호 장치가 굉장히 약하답니다. 규제가 약한 나라예요. 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규제가 낮아요.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규제가 약해서 근무 시간을 손쉽게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정규직 보호 지수가 미국이 0.6입니다. 유럽은 2.2예요. 굉장히 낮죠. 그죠? 시간제 고용 지수도 보면은 시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지수.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은 일을 못 시키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0.3이에요. 캐나다, 영국 이어서 세 번째로 규제 지수가 낮아요. 그만큼 규제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소매업, 영업시간 규제도 없어요. 이런 규제들이 왜 들어갑니까? 정규직을 보호하고 시간제를 일정 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도록 하고, 또 소매업,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해놓으면 누가 좋고 누가 불리합니까? 여러분들 전에 다른 챕터를 할 때 영국의 경우에 5살짜리부터 10살짜리 이런, 저는 미취학 아동까지 막 노동에 내몰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들 사람 빼돌리고 기술 빼돌리고 하는 거를 못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규제가 만약에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부당한 일들이 횡행하겠죠. 그럼 그 나라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실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대기업이 돼가고, 그게 이제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건데, 그런 규제가 없으면 그런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또 시간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놔두면요 하루에 막 12시간, 16시간씩 막 일을 시켜요. 그게 착취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런 게 다 낮아요. 정규직 보호하는 지수나 시간제 고용 지수나 소매업. 이 소매업은 뭐예요? 우리나라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데 뭐 처음에는 막 24시간 운영을 막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재래 상권이. 그 이마트 하나 들어오면요 반경 뭐 몇 킬로 이내는 싹 죽어버립니다. 그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신세계 정재용인가요? 정진용. 그 사람이 이병철의 외손자잖아요. 그 엄마가 이명희가 이병철의 딸이고.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재벌급으로. 그럼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수백 개 이 중소 소매업자들 다 문 닫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그냥 길거리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뭐 일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쉬게 만들고 하면 그런 규제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성형과 같은 사람이 이런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미국에서는 고용보호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존 고용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기가 쉽다.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존 사람을 해고 자르기 쉽다는 얘기예요. 쉽게 자른다는 얘기야.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그 고용 보호 규제가 약하니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대체되는 사람은 들어가는 그 새로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채용 기회가 자주 발생하니까 직업 탐색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직업 탐색 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해고하고 연결돼 버리면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직업 탐색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이점을 위해서 뭐 기업들이 쉽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바람직할까요? 우리나라도 이 기업이 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노동법에서는 기업이 아주 심각한 경영사내, 심각한 경영난, 이 증거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지 전에도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작업을 대체하거나 또는 뭐 업종을 대체하거나 뭐 이런 면으로 막 마음대로 해고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에 이 쉬운 해고법, 이 별명이 쉬운 해고법이에요. 노동 3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탄핵당하면서 이제 무혐의가 됐죠.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공정거래 3법이라는 걸 만들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공정거래 3법을 제시하니까 이거를 반대하던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이거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그 받는 대신에 노동 3법 개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노동 3법 개정이 뭐라 그랬죠?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다면은 노동 3법 개정해서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허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노동 3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경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경우에 시간제 근무에 대한 제한이 적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연장하고, 그죠? 장기간 근로하는 거, 노동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요, 뭐 주 5일 근무제는 일찍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일 근무제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일주일 근로 시간을 뭐 34시간인가요? 뭐 5일로 치면은 하루 7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면서 최대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40시간. 이것도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어요. 45시간인가, 7시간인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요. 또, 특수한 경우에는 60시간 이상까지 기업이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예외 조항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고,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제한이 매우 상대적으로 적어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노동자가 시간을 조절하면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자유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즉 노동자가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만약에 유럽처럼 이게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이상 일 못한다 그러면은 노동자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근로자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임금 수준이 낮아서 생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일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니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하고 임금 수준하고 근로시간 연장하는 거하고 엮여져 있는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점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최저 생활에 못 미치는 그런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스스로 장시간 근무를 택한다고 하는 것, 이걸 선택의 자유다라고 미화시키는 것이죠. 뭔가 좀 꼼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그죠? 근로자가 직업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자유선택이다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자유선택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소매업 매장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미국은. 그래서 노동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그런 다른 선진국들에서는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나 백화점 이런 거를 막 24시간 일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그 종업원들은 어때요? 12시간씩 2교대. 벌써 12시간 일하는 거 아닙니까? 3교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3교대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근로자들을 더 그냥 혹사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 안 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제가 없는 미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임금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아서 근무 시간을 연장하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타당한가요? 유럽 노동자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도록 허용하는 그런 미국이 더 바람직할까요? 아니면은 정부가 이런 매장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서 근로자들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럽 쪽이 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할까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임금 수준이 미국은 매우 상대적으로 낮고 유럽은 높다.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한 소득이 되면은 뭐 여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연관시켜서 이런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제학 세미나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의견을 주고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바람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제학 교과서나 뭐 이런 쪽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설명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가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하는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